선배님, 요새 참 뒤숭숭하죠? 마침 오늘 꼭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나라를 망친 여자들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얼른 해보죠.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김영사. have proclaimed marti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powers vested in the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of the Philippines.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20년간 독재 정치를 하며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박살냈어. 영부인이었던 이멜다는 남편과 함께 필리핀을 파산으로 몰아넣은 사치 그 자체인 여자야. 천생연분이 따로 없어요. 필리핀을 세계 최악의 가난한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대체 얼마나 사치를 했길래 나라가 망해요? 1986년 화가 난 국민들에 의해 쫓겨난 마르코스 부부의 재산을 털어봤더니 하나 12조가 넘는 무지막지한 돈을 빼돌린 걸로 드러났어. 이멜다는 온갖 명품이랑 사치품을 매일매일 샀는데 지금 가치로는 거의 1300억을 매일 쓴 거나 마찬가지라. 대통령궁을 털었을 때도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했잖아요. 초고가의 명품 구두만 3,000켤레, 800점에 가까운 값비싼 보석, 셀 수도 없이 많은 명품 가방과 옷이 발견됐어. 사람들은 별별 걸 다 선물해. 이 전화기도 선물 받은 건데 내 사이즈라 신을 수도 있어. 대통령궁도 온갖 금은보화로 인테리어를 해놨었잖아요. 심지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살 계획까지 했었대. 대체 그게 얼마야? 근데 36년 만에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컴백을 했잖아요. 참 할 말이 없어요. 그의 아들로서 저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주의가 강한 인도에서 최남단 타밀나두주 총리를 5번이나 역임한 여성 정치인 자야람 자얄랄리타는 16세 배우로 데뷔해 국민적인 스타가 됐죠. 동료 배우의 권유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타밀나두 최초의 야당 대표가 되었고 그녀의 인기 덕분에 소속 정당은 의회 234석 중 225석을 차지하며 거대 당이 됐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엄청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잖아. 월급을 1루피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재산은 5년 만에 20배도 넘게 불어났어요. 자택을 수색한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죠. 12,000벌의 옷, 750켤레의 신발, 그리고 28kg의 금이 발견됐거든요. 호화 끝판왕이었던 아들 결혼식의 하객은 13,000명에 달했다잖냐? 아들 결혼식은 양반이죠. 반려견을 위해 초와 생일 파티를 열기도 했는데요. 인도의 이멜다라고 불린 자얄랄리타는 부패 방지법 위반으로 18년 동안 재판을 받은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1년 뒤 고등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 게다가 그녀의 지지자들은 매번 맹목적으로 그녀를 지지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신을 심판할 수 있겠냐면서요. 신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건가요? 그녀는 우리의 신이에요. 하이티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든 대통령 아버지의 뒤를 이어 19살의 대통령이 돼서 막장 독재 정치를 한 장클로드 디발리의 영부인 미셸 베넷은 21세기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불리고 있어. 국민의 고통 위에 사치의 왕국을 쌓은 사람이잖아요. 이 인간들 때문에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물과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디발리의 부부는 원조금을 빼돌려서 온갖 사치와 향락에 퍼부었어. 그 사람의 결혼식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였거든. 특히 미셸은 틈만 나면 파리나 뉴욕에 가서 명품 옷과 보석을 사들였고 특히 밍크 코트를 좋아했잖아요. 1년 내내 더운 아이티랑 밍크 코트가 어울리냐고요. 그래서 얼음 창고에서 파티를 열거나 직원들이 감기를 달고 살 정도로 대통령궁의 에어컨을 틀어댔잖냐. 매일 파티와 쇼핑만 하면서 국민의 피눈물을 샴페인 잔으로 바꿔 마신 거야. 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디발리의 정권은 붕괴했고 미셸은 아이티를 떠났지만 그녀의 이름은 탐욕의 상징으로 남았죠.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부인 사라는 갑질과 배임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대단한 여자예요. 특히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희대의 망언 여러 가지를 남겼는데 그중 최고봉은 이 말이었죠. 내가 살찐 건 다 네가 안 좋은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음식 서빙하는 모습이 우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거나 자기 허락 없이는 휴가는 못 간다고 협박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했다잖냐. 퇴근한 직원을 시도 때도 없이 한밤중에 총리 관저로 불러들였는데 수프를 데워달라거나 굿나잇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대요. 그러니까 갑질로 2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지. 거기다 관저에 요리사가 상주하고 있음에도 1억 2천만 원 상당의 외부 음식을 공금으로 사 먹어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요리사가 있을 경우엔 아예 외부 음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가지가지 한 거죠. 작년에 남편 베냐민 총리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시내 호화 미용실에 갔다가 시위대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고 미용실에 갇혀 경찰이 구출한 일도 있었잖아.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 여자를 국가적 민폐라고 부른대요. 나라가 불타도 질타를 받아도 그 여자는 정신 못 차리는 것 같긴 하지만요. 총리 부인은 매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어. 미국 전직 대통령과 수많은 헐리우드 배우까지 얽혔던 희대의 사기꾼 기억나? 기억나죠? 말레이시아 총리 세력과 함께 날았던 오조를 횡령한 조 로잖아요. 근데 그 놈이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횡령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사실 대부분의 돈은 총리 가족, 특히 그 부인을 위해 썼다고 얘기했거든. 런던 명문 학교 출신인 조 로는 런던에서 총리의 아들과 친해져서 총리의 부인 로스마 만소르에게 접근을 했어. 조사 결과 상당 부분 맞는 얘기였잖아요. 스캔들이 터지기 전부터 사치로 유명했던 로스마는 늘 명품 옷과 가방,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다녔어. 특히 에르메스의 버킨백
버킨백을 엄청 좋아해서 매번 다른 세계 버킨백을 들고 다니며 과시를 했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흥청망청 쇼핑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늘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뉴욕에서 현재 가치로 85억 원 어치 쇼핑을 해서 뉴스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셀럽들과 같이 호화스러운 파티를 즐기기도 했고 말이야. 결국 로스마의 남편 나집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역대급 비자금 스캔들에 휘말리며 사치 생활은 막을 내렸지. 가택 수색 결과 집에서 보석류 1만 2천 점을 비롯해서 명품 시계 423개, 명품백 567개, 그리고 에르메스 백 200개가 발견됐지. 근데 압수한 수만 개의 사치품 가운데서 22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아서 말이 많았잖아요. 어디로 빼돌린 건지.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로스만은 공식적인 직책은 없었지만 총리 집무실에 자신의 집무 공간을 두고 국정에 관여를 해왔던 거야. 국정농단을 벌인 거지. 결국 로스마도 돈 세탁 등 17개 혐의로 피소가 됐어. 그녀들의 욕심은 모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채웠던 거겠죠? 김영사 다음 편에는 또 어떤 사건과 인물이 등장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확인하세요.